안녕하세요. 이전 동영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트럼프에 대한 그 지지율 조사를 제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거론을 하고 그 캠프 진영에서 이거는 뭔가 페이크, 거짓 그 지지율 조사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가 캠프가 좀 부실한가, 왜 이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염려가 됩니다. 제가 왜 트럼프 지지자가 됐냐면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현재 경제전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그 전체주의화, 경찰 국가화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개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적인 것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사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통제사회로 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 체제도 지금 통제사회로 애국법 이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통제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체제 속에 있는 그 개인들을 감시하는 체제, 그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보수주의자로서 미국을 위한다 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2차 대전 당시 특히 한국전에서 인해 전술을 사용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의 그 곳곳에 그 제국주의적인 뿌리를 가지려고 중국이 많이 중공이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뿌리를 내렸다고 보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말하는 중국몽, 그래서 주변 국가까지도 통제하고 그 개개인을 들여다보고 그게 바로 5G를 이용해서 더 빨리 그것을 진행시키겠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통제사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홍콩 사태뿐 아니라 지금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의 어떤 개인,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도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트럼프가 말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2017년 11월 8일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현재 무역 적자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둔 과거의 정부, 미국 정부, 즉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공화당 정부도 그랬다는 것이죠.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글은 제가 동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고요. 댓글로 댓글로 제 동영상에 단 것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찾아낸 그런 댓글입니다만 굉장히 읽는 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제 이전의 동영상들을 시간 되시는 분은 쭉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미국의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이지만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재력가죠. 근데 이 사람이 주관을 해가지고 하버드 재단도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썼고요. 계속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공을 개방시켜서 현재로는 미국의 대항해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괴물로 키워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지금 중공을 해체시켜야만 한반도에도 평화가 온다 라고 보는데 저도 이것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이 UN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도 사실은 미국의 그 데이비드 록펠러의 힘이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뭐 G5나 G7, G20라는 경제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키워준 것도 데이비드 록펠러였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으로서 계속 정치를 보온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미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분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의 슬로건에서 사실은 대중국전에 대해서 올바르게 경제정책을 세우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속성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작은 일들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매너가 약간 부족한 그런 것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트럼프의 속성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가리고 위장하고 꼼수 부리고 이런 사람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그럴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언을 하자면 트럼프는 그 미디어에서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대권에서 이기려면 첫째. 왜냐하면 상대방들은 미디어를 쥐고 있는 대자본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에 대처하려면 보다 정교하게, 위장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교하게 자신의 그 성격을 조절하면서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외 그 이미지를 위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트럼프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현재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걸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이 시진핑은 사실은 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진핑이 부인도 그렇고 상하이 방쪽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배경이 강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트럼프를 초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시진핑이 한반도는 원래 중국의 영토였다. 이러면서 중국몽 동북공정의 일부의 말을 직접 했단 말입니다. 트럼프로서는 당시에 사실 그 외교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한반도 문제를. 그런데 시진핑이 이런 말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한국 또는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중국몽이나 동북공정을 무의식적으로 이 시진핑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전략을 저는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한반도에서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이 살상적인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대1로 그 작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그 발판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을 포위하려는 작전에 들어간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미 나타났고요. 홍콩 나타났고요. 티벳도 지금 이미 작전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위구르나 뭐 내몽고, 만주,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외교적인 전략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중국 내의 그 소수민족들을 자유와 독립하기 위해서 중국을 일종의 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약화시키려고 그러고 중국을 둘러싼 그런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한반도를 통일시켜서 힘을 강력하게 해서 대중국전에 대응하려는 그런 외교수를 가지고 있다고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국이 미국 내로 들어가게 된 데에는 맨 처음에 1971년 핑퐁 외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닉슨, 카터,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국을 오픈시켜요. 이 배경에는 록펠러라는 자본력이 있으면서 이 록펠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진취적이고 리버럴한 그런 무늬만 공화당인 이런 사람에 속해요. 돈이 많으니까 하버드도 재단도 되고 그래서 중국의 현재 힘을 키워준 게 데이비드 록펠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상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아무튼 여기서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1982년에 미국이 중국에 무기까지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힘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천안문 사태라는 것을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그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중 관계가 좀 악화돼서 무기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1991년도에 그 유명하게도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이 계속 들어오는데 클린턴은 대중 교육도 늘리고 포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클린턴은 북한에도 자주 갔었죠. 그러면서 2001년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는 2010년도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면서 경제 2위 경제대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커지는데요. 트럼프의 대중국전은 무역 역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WTO에 가입한 후에 중국이 기술 탈취를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중국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금융 제재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우신이라는 재무장관을 늘 끼고 다니는 것이 트럼프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경우는 플라자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일본을 경제가 올라오는 것을 잘라버렸잖아요. 미국이.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편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